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됐지만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전 체육고등학교에서 무려 23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천안에서도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넘어오는 풍선 효과 때문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유성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어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체 교직원과 학생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학생 2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최초로 확진된 학생은 지난달 26일 수도권 확진자인 가족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육성하는 체육고등학교 특성상 신체 접촉이 잦은 데다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기숙사는 일단 3인 1실을 쓰는데 식사할 때 집단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층마다 준비되어 있는 음용수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마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일단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귀가시켜 진단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단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정동 유흥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한 주점 직원이 서울에서 온 손님과 접촉해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가 22명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회복세였던 상권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오피스텔이잖아요. 안 나와요, 애들이 다. 거의 다 20대, 30대 애들인데. 어제 상황이 봐서는 완전 코로나 터졌을 때와 똑같아요. 지난달 6일에는 경기 부천의 20대가 천안의 한 클럽에 다녀간 뒤 확진돼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확진자 1,363명 중 타 지역 관련 확진자가 515명으로 전체 감염 경로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8명의 인원 제한을 두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2차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3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성급한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내일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들이 대부분 개장합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많은 인파가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체온 스티커를 도입하는 등 느슨해진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방역 요원들이 차량 하나하나 정차시킵니다. 피서객 수에 맞춰 체온 스티커를 배부하고 부착과 관리 요령을 설명합니다. 손등에 스티커를 붙이면 정상 체온은 녹색이지만 37.5도를 넘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색깔의 진하기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발열 여부를 파악하게 한 건데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에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해수욕장마다 안심콜 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상시 체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 않으면 인근 상점이나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안심콜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저희가 추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피서객 분산을 위해 일부 해수욕장은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예약제로 운영하고 해수욕장마다 혼잡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천과 만리포, 춘장대 등 3대 해수욕장은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백사장 내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전 우리 단속 요원을 통해서 취식 행위는 일체 금지하도록 그리고 가급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즐거운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상인들도 피서객이 늘 걸로 기대하지만 자칫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방역 철저하게 피해 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충남 33곳인 지정해수욕장들은 대부분 내일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피서객이 55% 줄었지만 올해는 크게 늘 걸로 보여 지자체의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예술에 관심 있는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이 세종에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충청권의 영재들을 선발해 1년간 무료로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구성진 목소리로 전통 민요를 부르고 화려한 기교를 뽐내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들.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들입니다.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연문화관과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리모델링한 캠퍼스는 13개 음악실과 12개 전통예술실, 무용 전문 연습실 등을 갖췄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의 예술영재들을 선발해 한예종 교수와 강사진들이 1년간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면 대단히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이 훌륭한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술영재원 세종 캠퍼스 개원은 지역의 예술영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음악이나 무용 등 레슨을 받으려고 서울에 갈 필요 없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저희가 수업을 받는 게 힘든데 여기 세종에 유치가 돼서 세종에서 발레 수업을 이렇게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캠퍼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 외에는 일반 시민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대관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시민들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공유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처음으로 세종에 문을 연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이 충청권 예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가 국제회의와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건 맞는데 대전을 뺀 다른 광역시들은 이미 다 지정돼 있는 상태여서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컨벤션과 회의, 전시 등 마이스 산업이 특화된 지역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을 포함해 대구, 경기도 고양, 광주 등 5곳이나 됩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공모사업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와 동일하게 재정이 지원되고 용적률 완화나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전시가 늦게나마 내년을 목표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인근 230만 제곱미터가 그 대상으로 다음 달 문을 여는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내년 완공 목표인 제2 컨벤션 센터까지 더해지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마이스 인프라가 갖춰지는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서 대전에 그 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이거를 다른 시도와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국제회의 유치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대전시는 마케팅 공사와 지역 호텔, 예술의 전당 등과 함께 오늘 국제회의 복합지구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 아이템 발굴 등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의 어떤 코로나 이후의 그 마이스 산업의 큰 활성화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꼭 좀 추진이 잘 되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관광 자원이 부족한 대전은 국제회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지역의 마이스 업계가 존폐 위기에 처한 만큼 지구 지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20대 여성이 창문에 걸터 앉거나 매달려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설치했고 1시간가량 만에 구조에 성공한 뒤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교차로에서 4.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7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멘트부터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면서 공사비도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비를 추가로 올려받을 수도 없어서 건설 업체들마다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현장은 공사 중단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류재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공사 현장. 올해 초 톤당 75만 원 수준이던 철근 값이 지난달 말 135만 원을 넘어서며 2배 이상 올랐고 여기에 각종 원목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나 올랐습니다. 특히 시멘트 가격이 연초에 이어 7월에 또다시 인상돼 지난해 대비 10%나 오르면서 레미콘 공급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업계는 공급과 운송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레미콘 가격 상승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레미콘 업계가 전반적으로 공멸의 단계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추가 상승으로 경영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공공기관 관급공사와 달리 민간 공사의 경우 공사비 추가 상승분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타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오른 경우는 거의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실제로 오른 원자재 가격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들과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공사 중단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공사비 추가 상승 여파는 더욱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20-30% 이상 오른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인건비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 이 업체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 수행도 아마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원자재값 상승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칠 경우 결국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등 주택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공무원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서산 수석지구 개발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 위원장은 최근 시민 자격으로 서산시 의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수석지구가 터미널 이전지로 선정된 과정과 부동산 거래 투기 의혹 규명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서산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앞으로 서산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수석지구에서 서산시 공직자 4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청권 우파 진영 결집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대망론의 실현을 표방하고 있는 충남권 정치 모임인 동심동행이 오늘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회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성동현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한 가운데
박태권 전 충남지사와 성무용 전 천안시장,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해 윤 전 총장의 새 확장을 주도할 모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부동산 규제 지역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안건에 대해 1, 2개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